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서 10만 전자는 언제 오는 걸까? 혹은 이러다가 다시 내려앉는 건 아닐까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저를 비롯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실 텐데요. 자, 삼성전자 이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하루하루의 이 주가 변동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매도 시점에서의 이 주식 수량이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로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올해부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작년 말부터 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이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2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드디어 이 반등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이 D램의 고정거래 가격이 8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고정거래 가격이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이 대형 고객사들과 이 분기별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게 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자, 보통은 이 현물 가격이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자, 현물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고정거래 가격이 조만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상승을 시작한 것이죠. 자,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3달 전 이 9%가량 폭락했었던 이 D램의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해 말 보합세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1월 달에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PC용 D램의 경우 고정거래 가격은 올해 1월 평균 3달러로 전달보다 5.2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5, 6월이죠. 3.31달러를 기록한 후로 8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향후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요 구매처인 서버 업체들의 재고 정리가 끝났고 최근 주문이 다시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제조업체들 또한 지난해 말 D램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이 설비 투자를 못했었죠. 오히려 설비 투자를 줄이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 이 D램의 추가 구입을 꺼려했었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이 대형 서버 업체들이 투자를 다시 시작하고 있고 특히 5G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이 중화권의 스마트폰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D램 가격을 상승시킬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부진했던 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부터는 살아나면서 모바일 D램 가격 역시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자, 특히 이 5G 시장 점유율이 이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 반도체 시장의 호재를 이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용 메모리인 이 DDR3는 전분기 대비 5% 안팎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DDR4X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이 중국 업체들의 D램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이 반사이익 측면과 그들 역시 이 반도체가 끊기게 될까봐 재고 확보를 위해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포는 지난해 하반기 1억 1천만 대의 이 스마트폰에 들어갈 반도체를 주문했는데 상반기에 2배나 되는 수준입니다. 1분기가 이 비수기임에도 모바일 D램의 주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D램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자, 업계에서는 올해 5G 모바일 제품의 출하량이 2억 5천만 대에서 5억 대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모바일 D램의 수요는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 지난해 전 세계 이 스마트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줄어든 12억 5천만 대로 집계를 했는데요. 올해는 13억 6천만 대로 9%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5G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해 37%까지 확대가 되면서
고용량과 고성능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5G 보급의 확대로 인해서 통신칩 등 이 관련 부품의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G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4G를 사용하던 사람들도 이 5G로 교체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 5G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구매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5G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5G 폰으로 바꾸긴 했는데 요금제는 여전히 4G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5G 통신망이 안정화가 되고 요금제 또한 저렴해진다면 분명히 5G 통신망을 이용할 생각인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증권사들의 이 삼성전자 목표가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또한 기대만큼 이렇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기업의 가치와 이 펀더멘털을 보고 함께 가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12만원까지 나왔는데요. 삼성의 올해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와 이 스마트폰 외에도 현재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비메모리 부분이죠.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의 성과 또한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종가인 84,400원 기준으로 20배가 조금 넘는 PER인데요. TSMC와 마이크론의 26배, 엔비디아의 54배, 그리고 AMD의 75배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낮은 PER입니다. 올해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중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겠죠. 자, 개인들은 우량주를 잘 선택해서 분할 매수와 장기 투자만이 이 대내외적인 악재와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돈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